자, 요번에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얘는 y는 이제 fx랑 y는 f의 역함수의 교점을 지금 좀 찾고 싶은 거잖니. 근데 확실한 건 이 둘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지금 대칭되어 있는 관계이기는 해요. 그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지가 꽤 됐고, 그리고 분명히 좀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y는 x에 대해 대칭되어 있으니까 얘를 보통 이제 구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이제 y는 x에 이렇게 대칭하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교점이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생겨서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누구로 대체한다? 원함수랑 y는 xy 교점으로 대체한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물론 맞긴 맞는데 이제 80% 이상의 경우에는 보통 그런 문제만 나옵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y는 fx랑 y는 xy의 교점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이거 말고도 또 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이거랑 같다는 걸 원래 푸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로 대체해서 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만약에 푼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귀찮아서 fx는 x로 바꿔서 풀었던 것 뿐이에요, 그동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랑 같다고 놓고 이걸 풀었던 것 뿐이야. 근데 원칙적으로는 얘를 푸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얘를 푼다는 말은 사실상 어떤 거랑 필요 충분 조건 관계냐면은 양변의 f를 합성해 가지고 f 합성 fx가 x를 푼다는 거랑 사실상 필요 충분 조건 관계입니다. 양변의 f를 합성해 가지고. 다시, 얘를 푼다는 것은 얘를 푼다는 것과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합성된 게 항등함수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랑 다른 거예요. 아까 그거는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인 거고 항상 그랬던 거고,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거 합성을 했을 때 x가 되는 그 특별한 값을 찾고 싶은 거야, 지금. 이건 방정식으로 찾는 거야, 지금. 알겠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그냥 두 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f 합성 gx가 아까 x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모든 x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성립했던 거.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으로서 성립할 때 얘랑 얘가 서로 역함수냐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얘기했던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특별한 x를 넣었을 때 얘가 되는 걸 지금 찾고 싶은 거야. 언제나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지? 이런 근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방정식에 이제 근을 찾아야 된다고.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거를 좀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A가 A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FA가 B면서 FB가 A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근이 있단 말이야. 자, 봐봐. 만약에 이게 성립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F 합성 FA는 FA가 될 거고, 왜? FA는 A니까. 다시 FA는 다시 A가 되니까 이게 성립을 해요. A를 집어넣었을 때.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통상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Y는 XY의 교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A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Y는 XY 교점인 거라고. 그 A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상 얘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요거를 찾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근데 얘 말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 만약에 양변에 A를 넣었어 얘들아. 그러면 F 합성 FA는 FA가 누구랑 같다고? 지금 B랑 같으니까 FB랑 같지? 근데 그 FB는 다시 누구랑 같아? A랑 같아서 이게 성립을 해버려. A 넣었을 때 A가 나와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A가 근이 되는 거지. 다시 똑같은 얘기야. FB를 할게. 그럼 FB는 누구랑 같니? FA랑 같고 FA는 다시 B랑 같아. 그래서 결국 여기다가 B를 넣었을 때 다시 또 B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도 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A랑 B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 A랑 B랑 같은 건 이미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오케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A랑 B랑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럼 봐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거를 찾는 것은 이 방정식의 해 중에 사실상 1번 근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2번 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선생님 그러면 매번 2번 근을 찾아야 되니까 매번 이거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놓고 풀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2번의 근이 어느 상황에서 나오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봐봐. 이 2번 근은 언제 나오냐면요. F가 지금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게 전제로 돼 있잖아. 그럼 얘들아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결국 쭉 증가만 하던가 쭉 감소만 하던가 그거잖아.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이 두 번째 근은 언제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이 F가 감소함수일 때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A, B를 지나면서 동시에 B, A를 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얘들아, 이 말은 F가 A, B도 지나고 B, A도 지난다는 뜻이다. 맞지? 그지? F가 A, B, B, A니까 둘 다 지난다는 뜻이야. 근데 두 개가 서로 달라. 그러면 결국 이 Y는 X 위에 있는 게 아니야. A, B는. 맞지? 그럼 만약에 A, B가 여기 있다라고 칠게. 그럼 B, A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거꾸로 A, B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B, A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Y는 X를 기준으로 양쪽 영역에 하나씩 점이 찍히는 거라고 대칭적으로. 이해돼? 근데 F가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어차피.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증가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되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F라는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근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 알겠지? 그러면 얘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총 몇 개 생기는 거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총 몇 개 생기는 거냐면 3개 생기는 거야 여러분. 여기랑 여기도 빼놓으면 안 돼. 여기도 나와. 알겠어? 됐지? Y는 X와의 교점도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돼? 됐지? 자, 정리할게요. 원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할 때는 F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문제 풀이를 어떤 식으로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됐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F가 증가함수로 나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증가함수로 나올 때는 2번 근이 발생을 한다 안 한다? 발생을 안 합니다.
2번 근이 발생을 안 하니까 무조건 1번 근만 발생을 하게 되고, 이 1번 근은 그냥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y는 xy 교점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f가 감소함수야. 그러면 1번 근뿐 아니라 1번 근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야. 이것도 나오지. 이것도 나오면서 이것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0% 나온다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이 근은 단독으로 못 나와요. A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A가 나오면 B도 같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는 무조건 쌍으로 나와. 쌍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도 봐봐. 여기서 근이 만약에 이거 A라고 치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도 같이 나온다고. B. 여기가 A, B라고 하면 여기가 B, A니까 요 식에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도 나오지만 B를 넣었을 때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왜 이게 성립한다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죠. 자, 얘들아, 여기가 y는 x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한 이 정도라고 얘기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를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면 얘를 y는 x에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애들은 근이 요거 하나만 생겨. 그러니까 y는 xy 교점만 생기는 게 맞아. 그러니까 감소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오는 게 아니야. 2번 유형의 근은. 알겠지? 2번 유형의 근이 나오려면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지나야 돼. 오케이? 자, 만약에 얘들아, 우리 x분의 1이 있다라고 쳐. 이렇게. 알겠지? x분의 1이 있어. 근데 얘를 만약에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지? 역함수 구해도 얘야. 똑같아. 뒤집어도 자기 자신이야. 그러면 f랑 f의 역함수의 교점은 뭐가 되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교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교점이 요거랑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1번 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만약에 2분의 1,2를 지나면 필연적으로 2,2분의 1도 지나잖아. 모든 점들이 그런 관계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든 점들이 지금 쌍으로 다 나오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근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단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봤을 때 결국에 지금 분수함수도 있고 무리함수도 있잖아. 그지? 무리함수에서도 분수함수는 지금 방금 보여드렸지?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교점의 개수. 만약에 원래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데, 교점을 찾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만 찾게 되면 여기선 틀리게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y는 xy 교점만 찾아서는 안 된단 말이지. 됐지? 그러니까 분수함수 중에서도 이런 예외 상황이 있고 무리함수 중에서도 이런 예외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어떤 무리함수가 1,3이랑 3,1을 동시에 통과하는 무리함수가 없을까? 충분히 있겠지. 만들면 있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만약 여기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근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y는 x도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근이 요거까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그런 거 이제 문제로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자. 뭐냐면 원함수, 역함수랑 만약에 교점을 찾고 싶으면 그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부터 따져. 알겠지? 증가하면 y는 xy 교점으로 그냥 대체하면 아무 문제 없어. 알겠지? 두 번째 근은 절대로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감소함수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직접 풀어야 될 거야. 직접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알겠지?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제한적이야.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많지 않고 그거를 풀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구하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뭐 옳고 그름이라도 판단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잘 생각도 안 해보는 내용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좋아.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래프 위에 함수값 표현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이런 거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가 y는 x고요. 뭐 이런 거 많이 풀어 보셨을 테니까 여기가 이제 y는 fx라고 쳤을 때 여기를 a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가 fa인 거는 아시는 거고, 그죠? 여기서 꺾으면 f에 두 번 합성한 거에 a가 되는 거 아시죠? y 값이. 다시 yx 쪽으로 꺾고 다시 꺾으면 여기가 세 번 합성한 거에 a 값이 되는 거죠. 이해하실 거야. 왜? 여기가 fa고 다시 fa가 여기를 타고 내려오면 여기가 fa인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fa가 되는 거지 지금. 그지? 그래서 두 번 합성한 거에 a 값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자, 생각해봐. 이번에는 요것도 한번 보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이제 만약에 y는 fx라고 치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a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 지점이 얼마라고? fa야. 알겠지? fa면 두 번 합성한 거에 a는 꺾고 다시 꺾어서 요 지점이 f 두 번 합성한 거에 a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y 값이 다시 그 다음에 꺾어서 만들어지는 요 지점이 세 번 합성한 거에 a가 되고요. 아시겠죠? 논리 똑같습니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fa잖아. 그럼 fa가 이렇게 내려와. 그치? 여기가 fa니까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두 번 합성한 거 a가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근데 매번 이 과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y는 x 쪽으로 꺾고 다시 함수 쪽으로 꺾고 y는 x 쪽으로 꺾고 함수 쪽으로 꺾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우리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y는 x고 여기가 함수 fx야. 여기가 만약에 a라고 칠게요. 아시겠죠? 여기가 a라고 치면 자, 요거의 x좌표가 얼마라고? f 역함수의 a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주면 어차피 이거랑 같으니까 f 역함수의 a잖아요, 여러분. 맞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된 거에 교점의 x좌표가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의 a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 과정이 또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꺾고 다시 어느 쪽으로 꺾어? 이쪽으로 꺾어. 그래서 두 번 만난 게 이 지점이 되는 거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만나서 다시 이쪽으로 꺾어.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세 번 합성한 거에 a가 되는 거지 지금 역함수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래 함수는 여기서 출발하시면 되고 역함수는 똑같은 논리로 이쪽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문제로 좀 몇 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자. 자, 1번 fx가 2x 플러스 1이고 gx가 x 플러스 3이고 h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gx 1차 함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h1을 구하래요. 네. 뭐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겠지 일단, 그지?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역함수를 만약에 합성하게 되면 이게 자리가 바뀌면서 이제 합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금 h를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일단 이게 좀 불필요하잖아. 그지? 이게 좀 불필요하니까 일단 양변에 f를 합성할게. 이러면 되겠지, 그지? 합성을 하면 제가 이게 없어질 거니까. 그럼 이제 남는 건 여기가 h 합성 gx가 되겠죠. 그게 fx예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h에 gx를 갖다 쓰면 되겠지, 그지? 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이 fx는 지금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여기가 1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차 함수 이런 게 필요하나요, 지금? 안 필요하죠. h가 1차 함수인지 뭔지 뭐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지금 아무튼 식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f의 g 역함수의 40, g 40. 네. 얘를 구하래요. 이거부터 구할게요. 이게 더 쉬우니까. g 40은 여기다 그냥 4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65가 돼. 그래서 얘는 f 역함수의 65가 돼. 이걸 만약에 a라고 하면 이제 fa가 65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a 넣어서, 그지? 65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f 역함수의 40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 f 역함수의 40을 만약에 b라고 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gb가 40이니까 뭘 넣었을 때 40이 되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지, 그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b가 20이면 되니까 충분히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여기가 만약에 40이 되려면 15가 돼야 되니까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네. 그래서 b 값은 20이 될 거야, 그지? b는 20이니까 여기가 이제 2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그냥 f20 값을 구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3번.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역함수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겠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f 역함수의 x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f 합성 g 역함수의 x제곱이 x래. 그때 f 합성 g 20이야. 얘를 구하래요. 자, 일단 얘를 일단 뭐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일단 얘랑 얘랑 적절하게 믹스해서 갈 거면 결국 여기가 양변의 f 역함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g 역함수의 x 제곱이 남을 거고 여기는 이제 f 역함수의 x가 되겠죠. 그죠? 양변의 f 역함수를 합성한 겁니다. 근데 그 f의 역함수가 누구라고 지금? x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죠? x 제곱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꾸면 원래 gx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지? 이렇게 지금 된 거고
여기 지금 20을 갖다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x제곱이 20인 걸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러면 g20은 20이 되겠지. 그지? 20이 된 거고. 그럼 f20을 구하면 돼. 그지? f20은 어디 갔어? 여기서 보시면 fx제곱이 x인 거니까. 그죠? f20은 루트 20이 되겠지. 2루트 5.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는 그냥 눈으로 풀게요. 자, FC는 거기 보이실 거야. 점선 따라가면 있지, 그지? 그거에서 다시 G 역함수입니다. 그럼 G 역함수니까 거기서 다시 내려오면 A 값 되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을 보면은 지금 2차 함수가 나왔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지금 크다 이렇게 지금 전제로 나와 있고, 그러면은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이것의 역함수가 f 역함수인데 두 개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럼 보세요. f 자체가 지금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지? 그럼 증가함수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은 뭘로만 생각하면 된다? 그냥 y는 x와의 교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확신을 얻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한마디로 y는 x와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발생하면 되는 거야, 지금. 맞지?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생긴 거거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x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이걸 이제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냐면 얘를 반대로 어차피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만 보는 거니까, 그지?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만 보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반대로 넘기시는 게 더 나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는 x 마이너스 a인데 범위 자체적으로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알겠지? 이 범위 하에서 교점 두 개. 이거야 그냥. 알겠지? 왜냐? 이 상태로 두면은 2차 함수가 움직여야 되잖아. a 값에 따라서. 대신 x는 가만히 있겠지. 근데 만약에 식을 이렇게 넘겨놓으면 어떻게 돼? 2차 함수는 가만히 있고 이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차 함수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은가 직선을 움직이는 게 나을까를 생각해 보면 직선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생각하기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럼 얘는 요 그림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은 요 지점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x 마이너스 a니까 지금 이렇게 지날 때보다는 이거보다 더 위로 가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날 때보다 좀 아래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더 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직선 자체가 y는 x-a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인 거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일단 a가 0이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a가 여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요거보다는 작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날 때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요건 접할 때로 봐야 되지, 그지? 접할 때니까 판별식이 0이다로 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돼서요. 그죠? 이게 판별식이 0이 되려면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지?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로 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사이에서 있으면 된다.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f에 대해서 f의 자, 이렇게 돼 있고 f 역함수 네. 어떻게 하시면 될까? 그냥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양변의 역함수를 합성해 버리자고. 그럼 얘가 남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t로 치환하면 되는 거지. 그지? t로 치환할게. 얘를 t로 치환하면 f 역함수의 t는 x 대신에 t-a가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5분의 2의 t-a의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해서 5분의 2t-2a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5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지 지금. 그지? 여기가 2가 돼야 되고 요 b값은 여기가 5분의 2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됐죠? 네.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려면 얼마예요 지금? a가 2분의 1인가요? 그죠? 2분의 1이면 되지? 2분의 1이면 되는 거야. 자, 7번, 8번까지만 딱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f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g가 x를 만족하는 g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g0은 2고 g 합성 gb는 마이너스 1일 때 b를 구하라. 자, 보세요. 논리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이걸 보면서 역함수네 라고 치부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맞지? 이게 f고 두 개를 합성한 게 x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역함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 맞을 확률이 높아.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논리의 전개상 굉장히 큰 허점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허점이 발견되지가 않아. 발견되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그게 발견이 돼버려. 지금은 괜찮은데. 알겠지? 그럼 내가 그동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풀었던 것들이 갑자기 틀리게 돼버려. 그럼 혼란스럽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수학 체계가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 봐봐. 여러분 일단 이걸 봤어. 이걸 봤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건 사실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대. 그런데 이게 지금 항등함수가 된대. 그럼 이것만 가지고 g랑 f가 서로에게 역함수 관계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나 없나? 없어. 왜? 이게 자리가 바뀐 것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가 있어야 돼 원래는. 맞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그 발레가 아까 원래 이것만 가지고는 역함수라고 안 됐던 그 발레가 아까 x제곱이랑 루트 x 그런 거 있었잖아. 이 최초 함수의 공역이랑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랑 그 포함 관계에 따라서 달라졌었거든. 그 발레가 그런 것에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g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언급도 없고 얘가 어떤 그래프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은 무리수야.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이게 만족하는구나 라고 하고 그냥 얘를 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왜? G0이 2니까. 됐죠? 그러면 G0이 2야. 그럼 대입을 해봤더니 F 합성 G0은 0이 되는 거고 얘가 2니까 F2가 0이 되겠죠. 맞죠? 이거를 끌어냈어. 그럼 F2가 0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어. 그죠? 대입하면 됐어. 그래서 2를 대입했더니 2a-4가 0이 돼서 a가 2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고 났더니 x가 1을 기준으로 말이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인데 얘는 지금 대칭축이 1이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상황이지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죠?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은 1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고요. 여기도 대칭축이 지금 1인데 아래로 볼록하거든요.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내려가는 단조 감소가 된다고. 이해돼?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역함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역함수인 게 확실하구나 라고 이제서야 확정을 짓는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네. 그래 놓고 나면 이제 이걸 푸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GB가 이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일단 G에다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세모라고 치환하셔서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G 마이너스 1이 세모가 되고 근데 이거보다 더 귀찮다. 어차피 G라는 함수는 없으니까 양변에 G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요. 그러면 GB는 G 역함수의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B는 또 G 역함수를 합성하면 G 역함수의 합성 G 역함수의 마이너스 1이죠. 근데 G의 역함수가 F니까 F 합성 F 마이너스 1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얼마야? 지금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5가 되죠. F5고요. 그럼 5는 저 위쪽에다 또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5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8번 볼게. 8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긴 해요. 자, x제곱 플러스 1이 있거든. 이렇게 돼 있고 어차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보니까 이쪽은 안 볼게.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좀 느낌이 살짝 다르긴 해요. 보세요. 원래 함수랑 y는 2랑 y는 5. 이게 지금 fx가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여기를 S1이라고 했어. 아까 저는 여기를 S1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얘가 S1이래. 자, 두 번째. 역함수와 y는 1, y는 2,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봐봐. f 역함수랑 y는 1, y는 2, y축.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역함수라고 하면요, 얘를 대칭한 요거를 얘기할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y는 1, y는 2는 사실상 이 함수의 입장에 있어서는 x는 1, x는 2랑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y축은 결국 x축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2가 확실히 지금 1이잖아. 여기가 2를 만들어낸 x값이 1이란 말이야 지금. 맞지? x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5가 되는 지점이 x가 2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2라고, 그지? x는 1, x는 2, x축.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 둘러싼 요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되겠어? 됐지? 그래서 두 개를 더했으니까 또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 얼마야? 10에서 빼기 8?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